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실기는 총 3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감염과 무균술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으니 다른 동영상도 꼭 봐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첫 번째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바늘과 주사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멸균 주사 제품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직전에 포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포장이 개봉되어 있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주사제가 들어있는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을 옮기지 않아야 하며 사용한 바늘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아야 합니다. 뚜껑을 씌워야 한다면 한손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 폐기물의 종류별 도형의 색상과 그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최대 보관기간은 7일입니다. 이때 격리 의료 폐기물의 도형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위의 일반 의료 폐기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도형의 색상은 상자형일 때에는 노란색을, 봉투형일 때에는 검정색입니다. 인체 조직물 중 태반은 재활용하는 경우에 4도씨 이하의 전용 냉장 시설에서 보관을 해야 하고 최대 보관기간은 15일이며 도형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자, 그러면 위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와 18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 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 보관기간은 7일입니다.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으로 최대 보관기간은 15일입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 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이며 최대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로 최대 보관기간 15일입니다. 혈액오염 폐기물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용 기저귀, 생리대, 일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으로 최대 보관기간은 15일입니다. 이때 상자형일 때에는 도형의 색깔이 노란색, 봉투형일 때에는 검정색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니 캡처해 두셨다가 암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부분 보시면 일반 의료 폐기물 중 입원실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섭씨 4도씨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것은 최대 보관기간 30일이고 조직물류 폐기물 중에서 치아는 최대 보관기간 60일입니다. 이번에는 소독과 멸균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 즉 병원성균 및 비병원성균 전부를 사멸하는 것입니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은 사멸시키지만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부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해서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무균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감염은 무엇일까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상태입니다. 면역은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의미하고, 일반 격리는 환자의 가족 및 방문객과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비형 간염 환자나 결핵 환자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역격리인 보호격리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 예로 백혈병 환자나 화상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역격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분류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독 및 멸균 방법으로는 멸균, 화학멸균과 높은 수준의 소독,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멸균이나 화학멸균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기구들은 수술기구, 치과기구, 자궁경부, 소파기, 이동겸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용 부위는 무균적 조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이나 혈관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고위험기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멸균이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내시경류, 즉 위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등이고, 호흡치료기구 및 마취기구, 심폐소생백, 마스크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용 부위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와 접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준위험기구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소독은, 해당 기구를 살펴보면 대소변기,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기계 등이며,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비위험 기구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멸균의 종류별 하나하나 특징과 사용 방법, 물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고압 증기 멸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 상, 18년 상하, 20년 상, 22년 상반기에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120도씨의 고온에서 20에서 30분 동안 멸균 처리하는 방법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이 멸균 방법을 취하게 되면 모든 병원성 균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물품으로는 외과용 수술기구, 금속 수술기구나 주사기, 이때 주사기는 플라스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 주사기나 스테인리스 주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포, 가운, 꺼즈, 드레싱 세트, 곡반, 린넨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압증기 멸균법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8년 하반기에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방포에 골고루 김이 스며들도록 2겹 이상의 방포로 소독 물품을 2번 감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에 넣으며, 꾸러미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가로 세로 60cm를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멸균 물품은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서 통기시킨 후 멸균기에서 꺼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구류는 물기 없이 닦아 방포에 싸고,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싸야 수증기가 침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증기가 통과할 수 없는 물품을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물품을 한 번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품명과 날짜를 방포 겉에 기입하고 멸균 표시지를 방포에 붙이는데, 멸균이 잘 된 꾸러미의 멸균 표시지는 검은색의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겸자, 집게는 끝을 벌려서 싸야 하고, 날이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을 거즈로 싸거나 기구를 완전히 거즈에 싸서 넣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감염병 환자의 입원 시에는 가지고 온 물품이나 의료는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 후 봉투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멸균된 소독품 일체는 보통 14일간 약 1에서 2주 유효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소독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고압증기 멸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습기로 인해서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잠그지 않아야 합니다. 11번째로 뚜껑이 있는 것은 약간 열어둔 채 싸서 넣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오가스 멸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가스 멸균은 에틸렌 옥시드 가스 멸균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특징이 18년 하반기, 20년 상, 20년 하,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에틸렌 옥시드 가스를 이용한 화학적 멸균 방법으로 최근 가스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 낮은 온도, 즉 38에서 55도씨에서 멸균을 하다 보니 냉멸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용 물품을 살펴보면 고열이나 습도에 민감하고 섬세한 물품이나 예리한 기구,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제품 등의 멸균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가격이 비싸고 가스를 처리하는데 멸균 시간이 오래 걸리고 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충분한 통기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열 멸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120에서 140도씨에서는 3시간을, 160도씨에서는 1~2시간 정도로 고온으로 인한 파괴 효과를 이용한 오븐 형태의 멸균 처리 방법입니다. 사용 물품을 살펴보면 고온 증기가 침투되지 않는 물품 멸균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예는 바셀린 거즈, 오일, 파우더, 유리제품 연고, 솜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조 시 사멸되는 균으로는 패스트균, 콜레라균, 임균, 매독균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비소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감염병 환자의 식기소독은 끓인 후 씻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압 증기 멸균기가 없는 곳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네 번째로 기름류는 비누로 씻고 깨끗이 닦은 후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소독기 뚜껑을 꼭 밀폐하고 여섯 번째로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해서 10분에서 20분간 끓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요리 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 끓기 시작한 후 10분간 소독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유리 제품이 아닌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소독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끝이 날카로운 기구는 자비소독하지만 응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70에서 75% 알코올에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하, 19년 하, 21년 하,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과적 무균술의 개념을 살펴보면 병원성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거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로 격리법과 역격리법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 씻기 방법을 살펴보면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해야 하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장신구를 빼고 비벼 씻어야 합니다. 손 씻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환자와 접촉한 전후 오염된 기구에 닿거나 식사하기 전
기록이나 투약 전 모든 간호 업무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간호 업무 시작과 끝에는 2분간, 그리고 환자 접촉 전후에는 10에서 15초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염된 부분은 손톱 밑이나 손가락 사이가 가장 오염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운의 겉이 겉으로 나오며 목끈을 이용하여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입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위 끈은 귀 뒤로, 아래 끈은 목 뒤로 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과적 무균술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 꼭지를 잠글 때에는 맨손으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소독 타올로 싸서 잠가야 하고, 두 번째로 격리 병동에서 사용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 처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솔질할 때 물건을 세척할 때에는 기구를 신체로부터 멀리 놓아 가운이 불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염된 드레싱을 제거할 때에는 일반 장갑이나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환자 분비물과 접촉 시에는 매번 장갑을 교환해야 하고, 여섯 번째, 목욕물, 양치물을 버려야 할 경우 액체가 튀지 않게 하수구에 부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내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는 비관 삽입, 관장액 주입, 배액관 비우기, 직장 간 삽입, 장루 교환, 기점적 투여 시, 역격리 시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과적 손 씻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년과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손이 눈에 보이게 오염되었을 때는 직접 손 씻기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알코올 젤을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전체 시간은 40에서 60초 정도로 지금 살펴보시면 각 순서는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손의 모든 표면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힙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여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릅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르고 두 손을 깍지 끼어 마주잡고 비빕니다. 그리고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회전하여 문지르고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바닥을 비빕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헹궈주고 일회용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손을 철저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사용한 종이 타월을 이용하여 또 꼭지를 잠가주고 손 씻기가 끝나면 당신의 손은 깨끗해집니다. 손 씻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며 미생물 전파 예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비병원성 균과 병원성 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포를 포함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멸균적인 것은 오직 멸균적인 것과 접촉되었을 때에만 멸균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균된 물건이라도 시야를 벗어나거나 허리선 밑으로 갔을 경우 멸균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젖은 물건은 멸균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럼 손 씻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항생제 비누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씻고 발이나 다리로 조절되는 수도 꼭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소독제 종류나 기관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2에서 5분 정도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닦거나 항균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씻을 수 있습니다. 손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도록 손을 위로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 타월로 물기를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가운 착용은 가운의 안쪽이 겉으로 나와야 하고 가운의 목 부위가 허리선 아래로 내려가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겉에 손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뒷끈은 다른 직원이 매주며 가슴에서 허리의 전면은 멸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뒷끈은 본인이 직접 매고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멸균 물품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두 번째, 멸균 물품도 공기 속에 미생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오염되었다고 간주합니다. 세 번째, 멸균 물품의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하며, 네 번째,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에는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서로 등을 향하게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운의 앞면 중 허리 아래나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된 것이며, 여섯 번째, 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멸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곱 번째, 멸균 표시지의 색 변화가 불분명한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며, 여덟 번째, 소독표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서 늘어진 부분은 오염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뇨관 삽입 시, 즉 인공 도뇨 시, 주사약 준비 과정 시, 멸균 물품을 다룰 때, 항생제 주사와 같은 주사 시, 수술 시 침수적 행위를 할 경우, 요추 천자 시, 수술 부위나 개방 상처, 창상의 드레싱을 교환할 때, 흉곽, 배액관을 교환하거나 드레싱, 그리고 수술복 착용, 수술기구 소독 시에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과적 소독 물품을 다룰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19년 상하,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명을 밝게 하고 무균적 꺼즈를 펴놓은 위로 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멸균 유효 날짜는 소독 후 2주로, 경과된 경우는 다시 멸균해야 하며 사용 직전에 꺼내야 합니다. 고압증기 멸균 물품에 멸균 표시 용지가 검정색으로 변한 것을 사용하며, 멸균 물품의 수독 날짜가 최근의 것은 뒤로 배치하여 놓아야 합니다. 수독 물품을 미리 풀어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포로 덮어 놓아야 하고, 무균적 꺼드를 다룰 때에는 말하거나 웃지 않아야 하며, 멸균 물품은 허리 높이보다 높은 작업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달집게의 이동 겸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고시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한 용기에 겸자 집게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나씩만 꽂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곳으로 간주하므로 용기에서 겸자를 꺼낼 때는 용기의 옆이나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자를 손에 들 때에는 겸자의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하고, 허리 높이나 그 이상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멸균된 물건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에는 겸자를 그 면에 대지 않고 살짝 떨어뜨리며, 전달 집게 겸자는 24시간마다 멸균해 줘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독솜을 주고받을 때는 겸자끼리 서로 닿지 않아야 하고, 여섯 번째, 전달집게 사용 시 전달집게를 꺼냈다가 겸자통 가장자리에 닿았을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는 당장 전달집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집게를 겸자통에 뒤집어 꽂아 놓는 것보다는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새로운 멸균 겸자로 교체해 놓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독된 물품은 반드시 소독된 겸자로 꺼내야 하고, 여덟 번째로 겸자를 소독하고자 할 때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싼 후 멸균시켜야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멸균된 물품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설명 또는 그림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평평한 곳에 소독된 물품을 놓고 멸균 날짜를 확인한 후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조끼를 먼저 손으로 잡아 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 귀를 잡혀진 부분을 끝을 잡고 펴야 하고 왼쪽으로 왼쪽 손을 이용하여 왼쪽 귀에 접혀진 끝을 잡고 차례차례 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가까운 쪽의 앞귀를 잡고 표를 펴니다. 다섯 번째로 포장의 안쪽 면은 가장자리 경계선 2에서 3cm 내로부터 다른 멸균 물품을 놓을 수 있는 멸균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즉, 경계선에서 2, 3cm는 오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독 용액 따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7년상, 18년상, 19년상, 19년 하, 21년상,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할 때에만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닫으며 개봉한 날짜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뚜껑을 열어서 들고 있을 때에는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뚜껑을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된 내면이 위로 향하게 놓아야 하고 네 번째로 표지, 라벨이 붙은 쪽을 위로 가게 하여 병을 잡은 후 병이나 병막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조금 따라 버린 후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일단 따른 것은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멸균된 용액을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부어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사용량 이상의 양은 버리고 튀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뚜껑이 열린 소독 용기 위로 물건을 건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멸균 물품의 포장과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개봉할 때까지 멸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멸균제가 모든 표면에 도달하도록 포장하며 경첩이 있는 기구는 열려 있거나 풀려 있어야 합니다. 포장할 때에는 테이프와 안전핀 등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 밴드는 포장물을 조이지 않게 천을 주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멸균 물품 보관 장소는 출입이 제한되며 환기가 잘 되고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과적은 너무 많이 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멸균 물품 보관장은 하수, 창문, 통풍구 등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청소가 용이해야 하며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것은 먼저 나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격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의 일반적 원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면대와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1인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미생물에 감염된 환자를 같은 방에 입원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감염성이 문제가 될 경우 가능한 한 이동은 환자 방 내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으며 네 번째로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환자가 이동하는 곳 직원에게 알려서 적절한 주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사 바늘의 뚜껑을 다시 닫거나 주사 바늘을 구부려서 버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분리해서 버려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염된 물품은 폐기용 봉투에 넣어 분리수거하며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 등은 이중 포장법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적절한 세제와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세척기를 사용하면 격리 환자용 식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이나 재사용 식기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결핵 또는 A형 간염의 환자의 식기는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격리 환자, 즉 결핵 환자는 음압 병실을 유지해야 하고 아홉 번째로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병원 기간 규정에 따라 병실과 침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격리 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격리실 밖에 걸어둔 가운은 오염된 면, 즉 가운의 바깥면이 안으로 노출되게 걸어야 일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격리실 안에 걸어둔 가운은 오염된 면, 즉 가운의 바깥면이 밖으로 나오게 걸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서로 반대로 걸어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운에서 깨끗하다고 간주하는 부분은 가운의 안쪽 면과 목 부분이고, 가운을 입을 때에는 목끈을 먼저 매고 허리끈을 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풀 때에는 허리끈을 먼저 풀고 손을 씻은 후 목끈을 풀어야 합니다. 허리끈을 먼저 풀고 손을 씻고 목끈을 풀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안쪽에서 어깨의 솔기를 두 손으로 잡고 가운을 붙든 후 두 손을 모으고 깨끗한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한쪽 어깨 위로 해서 뒤집어서 벗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멸균 장갑 착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직원의 손에 상처가 있거나 손상되었을 때, 열린 상처나 점막, 신체 내강을 손으로 만질 때, 배설물, 분비물, 혈액, 체액 등의 감염 물질을 만질 때, 정맥 천자를 하거나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 접촉 격리 중인 환자를 간호할 때, 멸균포 안의 거즈를 손으로 집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멸균 장갑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그림으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멸균 장갑 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오른손 잡이이면 왼손으로 오른쪽 장갑에 접혀진 장갑 소매, 즉 손목에 접혀진 부위를 잡아서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어도 탁자로부터 30에서 50cm 위로 멸균 장갑을 들어 올린 뒤 멸균 장갑의 바깥면과 닿지 않게 하면서 멸균 장갑을 들고 있지 않은 손의 손바닥을 위로 해서 멸균 장갑 속을 집어 넣게 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멸균 장갑을 낀 오른손의 손가락을 구부려서 왼손 멸균 장갑에 접혀진 장갑 소매 안으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서 이때 멸균 장갑을 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 붙이고 오염된 곳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왼쪽 장갑을 곧게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왼손을 멸균 장갑 속으로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이때 멸균 장갑을 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으로부터 최대한 바깥쪽으로 벌려서 오염된 곳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멸균 장갑 벗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먼저 벗을 손의 장갑에 손바닥 쪽 손목이나 손에 피부에 닿지 않으면서 먼저 벗은 장갑의 안쪽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뒤집으면서 조심스럽게 벗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갑 낀 손가락은 뒤집어진 장갑을 잡고 있으면서 벗은 쪽 손가락을 반대 손 장갑 안쪽에 넣습니다. 손가락을 바깥쪽을 향해 당기면서 뒤집어 벗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벗은 장갑이 두 번째 장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18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접촉 및 공기 격리 중인 환자방에 들어가기 전 기침하거나 입을 가리지 않는 비말 감염 환자들과 가깝게 접촉할 때, 환자의 처치 중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얼굴에 튈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호흡기 감염 환자 접촉해야 하는 경우, 철저한 격리를 요하는 환자의 방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파 마스크나 N95 마스크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 결핵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두 번째, 중동호흡 증후군,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양성으로 확정 판정이 난 경우.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양성으로 확정 판정이 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는 착용 후 언제 교환을 해야 할까요? 교환 시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스크를 쓴 지 2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환자가 간호사의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을 때, 발안으로 마스크가 축축해지거나 습기가 있을 때, 감염병 환자 가까이 접촉했을 때, 간호를 마친 후는 반드시 마스크를 교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마스크 위쪽 가장자리를 콧마루 위에 놓고 윗끈부터 머리 뒤에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마스크의 끈에만 손을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경을 쓴 경우에는 안경 아래쪽 가장자리에 마스크의 위쪽 가장자리를 맞춰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스크가 축축해졌으면 반드시 곧바로 교환하며 목에 매달아 놓지 않아야 하고 한 번 사용한 마스크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에 의한 공기 유통을 줄이기 위해 대화를 자제해야 하며 마스크의 바깥쪽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상하, 20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으로 멸균 장갑을 끼기 전과 벗은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갑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스크는 호흡기를 통한 전파 경로를 갖고 있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이 된 환자를 돌볼 경우 착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알코올 수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할 수 있고 환자가 바뀔 때마다 장갑을 교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호 안경 및 안면 가리개는 에어로졸 작업이나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이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는 시술 시에 착용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접촉 주의 환자 병실에서 간호보조 활동 시에는 청진기와 체온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실 밖으로 이동 시 환자를 덧가운이나 시트로 감싸줘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음악 격리실에 배치하며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며 나가야 한다면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홍역이나 수두처럼 각 감염병마다 바이러스가 동일한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으나 활동 결핵, 활동성 폐결핵은 균주의 특성과 전염력이 다를 수 있어서 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공기주의 환자 치료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